지난주 국민의힘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인데요. 둘 다 강대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토론 2기에서는 이런 강대강이 부딪히는 앞으로 두 당 간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원 이세은 의원입니다. 네, 전라남도의회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양 출신 이명석 의원입니다. 네, 광양 출신이고 광양 지역구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번에 우리가 전망을 해봤는데 결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워낙 그렇게 나왔고, 또 지난주에 되자마자 또 강력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이세은 의원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려요. 네. 국민의힘 얘기 좀 그만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세은 의원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이 또 잡아서 죄송하네요. 예. 힘들어도 버텨주세요. 예, 아니요. 저희는 뭐 좋은 네.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방송에서 저희 전남에서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출됐고, 그 전에 이제 최고위원들 투표가 끝났는데, 일단 한번 이세은 의원님이 국민의힘 전당대 결과를 한번 쫙 정리 좀 해주시죠. 당대표로는 장동혁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우재준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으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신동우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양양자 전 의원, 김재원 후보, 김민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저희가 한 명이 이제 지명이 될 거예요. 당대표가 지명을 해서. 예, 예. 네, 이건 좀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명석 의원, 우리가 네. 사실 그 2주 전에 김문수가 될 거냐 장동혁이 될 거냐 뭐 이런 얘기 좀 네. 했고, 또 이쪽에 이제 좀 우리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 조금 부드러우신 분들, 안철수나 네. 누구였죠? 조경태. 조경태 이렇게 했지만 김문수나 장동혁이 될 거다 했는데 장동혁 사실 예상 좀 못했죠. 어떻게 봤어요, 우리 이명석 의원? 이제 네. 그 후반기 들어서니까 거의 판세가 거의 뭐 장동혁 그 후보 쪽으로 저는 좀 쏠린다고 느꼈는데,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는 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좀 아니라 다를까. 역시 강성 지지층을 얻고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당선이 되셨네요. 네. 네. 어떻게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 입장이라 그러면 뭐 저희도 이제 강경 노선을 좀 취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창과 창만 좀 부딪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이 당선되실 때 우리가 이제 구구라는 말도 조금씩 표현이 나왔었는데, 네. 그 플러스 좀 컬트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좀 합산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이 걸어가는 길이 맞나 싶은 좀 우려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김문수 대표가 됐으면 악수가 됐나? 그것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금 더 악수하기 힘든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장동혁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보니까 판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이던데 장동혁은 어떤 사람인지 좀 짚어봅시다. 우리 이세훈 의원님. 예, 장동혁 후보는 지난 21대 충남 보령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충남 국회에 보령, 예. 입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었고요. 네. 그 23년도 12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을 때 이제 네. 초선 의원으로 좀 이례적으로 예. 좀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4년도 7월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또 선출이 됐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당 대표까지 이번에 되셨습니다. 주로 근데 네,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친한파 쪽에서는 배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전당대회 할 때까지는 뭐그 정도까지 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당대회 할 때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발언했던 네. 어떠한 좀 말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좀 네. 이후부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고 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발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최고위원이 됐는데 어쨌든 다른 노선 갖고 아까 우리 이명석 네. 의원도 얘기하다시피 좀 더 우리가 한동훈은 조금 대화가 될 합리적인 선이라고 그렇죠. 본다면 그걸 완전 나는 그쪽엔 있었던 적이 없는 것 사람처럼 사실은 그렇게 하고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 저 입장을 바꾸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입장을 스탠스를 바꿀 때 좀 명분이 좀 불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탄핵 그 계엄에는 찬성을 했었는데 또 탄핵에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남동에 서 있어가지고 좀 그때 많이 사람들이 놀래긴 했었죠. 네. 네. 최고위원직도 갑자기 이제 내려놓고 그러면서 한동훈 체제가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강경 보수 결국 뭐 상당히 강경 보수 입장에 그 어떻게 당 대표 나온 후보들 중에는 가장 그때 강하게 발언한 분 아니에요, 이명석 의원? 그렇죠. 제일 또 강성이었죠. 예, 이제 그분이 된 건데 계속 좀 먼저 이제 이세훈 의원님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어쨌든 당원들의 선택이잖아요. 네. 당원들은 왜 이렇게 계속 강한 쪽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뭐 이거는 정확한 분석은 하기 어려운 거고 그냥 이세훈 의원은 왜 국민의힘 당원들은 계속 좀 강한 쪽으로 갈까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네. 생각돼요? 그 우선 저희가 탄핵이 2번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탄핵이 되는 그 과정에 어떠한 뭐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반 이제 분들은 사실 메시지만 듣거든요. 네, 메시지만 듣는 상황에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어떠한 좀 애잔함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북이나 이제 TK 쪽이.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저도 제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성적이고 어찌 보면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메시지 위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는 것들로 이끌어 가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불쌍한 어떠한 그 지도자로 좀 보이지 않았나? 좀 그런 전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이제 스토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명석 의원이 판단해 줘봐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고 있어 국민의힘은. 네. 근데 정청래 당 대표가 되면서 아예 저쪽하고 니네 이거 반성 안 하면 우리랑 대화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열혈 지지층에서는 야 이렇게 밀리다 우리 어디까지 밀리는 거야 이런 두려움 이러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결사항전으로 죽자 뭐 이런 정도 절박함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 당원 전체 의견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국민을 좀 예를 들어서 선동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선동할 수 있는 부분 입장에서 보면 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 타협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숙하고 권찰될 부분 반성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제 강경한 입장에 편승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입장 차이에서 우리가 계속 주눅 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강경하게 발언을 해주면 일단 통쾌하지 않습니까? 대리만족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이 그런 기류에 그냥 편승을 하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의사나 기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강경 우리 당원들의 그냥 입장만 받아서 거기를 그냥 스피커처럼 내세우는 그러니까 자기 그런 입장이 부분 없다는 건 지금 네. 정치인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예. 우리 이세훈은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 본인의 좀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지금 계엄 이후에 그렇게 간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선출직으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이제 국익이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원들이 하나도 안 뽑아준다. 현재 상황은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어떠한 상실감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거를 어찌 보면은 어떠한 정치인들이 대리를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목소리가 스피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번에 후보 그 이제 뭐 김문수 후보만 보더라도 대선 후보여서 사실은 강력하게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을 더 비판하면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장풍 좀 날리고 그리고 이제 구호 자체도 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이세훈은 짠에서 편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우리 이명승 의원 얘기 들어보면서 생각드는 겁니다. 한때 민주당에도 이런 강성 발언이 있었어요. 개딸들하고 막 수박 깨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대화를 하자. 뭐 이렇게 저쪽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거냐 해서 합리적인 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강성 민주당원들한테 다 짓밟혔어요. 결국 근데 민주당은 그 강성의 당원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견인해낸 지도자가 있었던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예, 그걸 예. 대권까지 해서 대선 승리까지로 이끌고 간 거고 여기는 지니까 계속 지금 못하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 그 강성으로 쫙 해서 끌고 갔던 것에 대한 아련한 네. 그 부러움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제가 부서하면 어떻게 보세요? 예, 예.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부럽죠. 부러운데 네. 그런 어떤 강성 지지층을 놓을 수는 없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열혈 지지층이잖아요. 예, 그거 이제 구구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우리 네. 보수 전통 보수를 지지하고 이제 당원으로서 목소리 내는 거를 근데 그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게 이제 정치인인데 그게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떠한 일부 세력에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이제 올바르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그립잖아요. 생각이 더 나고. 그러면 아까 배신자 얘기도 좀 했지만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쪽이 친한 게하고는 계속 척을 둘까 아니면 대화를 시도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세훈은? 대화를 당연히 시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거의 10에서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원들 다 내치고 그 세력들 낮추면은 그 작은 세력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리더고 정치는 여기에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점에서 정치인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나오는 거지. 무자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요. 저는 장동윤 후보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대표님께서요. 그런 면에서 네. 네, 좀 재밌는 게 청년 최고위원이 그 우재준 네. 그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조금 합리적인 그때 했고 그다음에 또 같이 나온 누구죠? 여자분 선수죠. 손수조. 손수조는 우리가 많이 얘기가 들었던 사람이고 우재준은 잘 몰랐던 사람인데 손수조는 좀 강력하게 나왔고 근데 네. 간발의 차이로 또 여기서는 우재준 이분이 돼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 만났잖아요. 예, 어제 그랬잖아. 만나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조금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 이제 우재준 후보의 그 선거 메시지를 보면은 예, 예. 그
이제 뭐 전환기를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을 때도 전환기일이 변할 수가 있다라고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이제 찬탄 반탄에서 어찌 보면 자유로운 자유로운 후보였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친한계 쪽 그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거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선거 이기려면은 우재준 후보의 전략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하셨길래 저는 선거 전략이 너무 좋으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연락했어요? 예. 축하한다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네. 그랬는데 저는 정치인은 어떠한 세력, 어떠한 또 그 상황 내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우재준 후보의 그런 능력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런 어떻게 보세요, 이명준?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그분 단일화 쪽으로 좀 하셨었죠. 저기 손수조랑? 아니요 네. 말고 다른 분이랑 분하고 했어요. 단일화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놓으니까 아마 이제 그 표도 같이 가서 좀 당선이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일단 뭐 좀 전에 이세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노력을 앞으로 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보니까 37살이고 네. 초선입니다. 초선 22대 때 대구 북구갑에서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TK 우리가 하는 보통 TK인데 메시지나 지금 하는 행보들은 어쩌면 국민의힘의 좀 합리적인 어떤 네. 선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우재준 의원을 보잖아요. 그러면 김상우 의원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김상욱? 예. 그 민주당으로 오신 민주당으로 가신 김상우 의원. 예전에 예. 우리 이세훈 의원이 좀 좋아했다가 많이 실망했던 김상욱. 아니요 이제 예. 같은 실망하셨어요. 청년 의원으로서 좀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설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성으로 갔을 때와 네네.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중화적으로 했을 때 그 어떠한 당원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설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세훈 의원은 네. 한동훈 대표랑도 연락도 하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이명석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하고 연락 좀 하고 계십니까? 연락은 아니고 밥은 한두 번 먹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좀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에 또 그 최고위원 2위한 김문수 이분이 또 너무 강성으로 가죠 지금. 김민수. 예. 아 이분도 참. 우리 색깔을- 이명석 의원 어떻게 봤어요? 예. 이분도 거의 뭐 종교적이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차라리 또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이분이 치고 나가더라고. 예. 근데 내부적으로 너무 또 그런 말을 많이 하시면 네, 네. 아무리 이제 최고위원 당선이 되셨지만은 지금 다 석방 윤석열 네. 되면 다 석방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너무 한쪽의 소수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닌가? 네. 이분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문수 최고위원이 엊그저께 이제 뭐 발언하신 거 들었는데 이제 행보를 보니까 이 입성을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좀 계획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수 예. 이제 최고께서 예. 그래서 일반 이렇게 공중파 방송은 아예 다 끊고 이제 구구 유튜버 쪽으로 아예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자기 타겟층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 강성 지지에서의 리더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그쪽만 하시면 되면은 차라리 이분은 하고 그냥 있어요. 타겟층이 네. 그러니까 뭐 다시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47세고 뭐 별 거 한 게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죠? 우리 내가 이세훈 의원한테도 어떤 분이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래요. 네. 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름은 정말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알리시는데 어쨌든 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리는 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그러니까 건지. 2000년대부터 어디서 이분이 이러냐면 성남시 분당구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데서 네.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정청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국민의힘 얘기만 했고 아무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또 김민수 최고위원까지 해서 약간 저쪽 강한 쪽으로 가고 네, 있다. 네. 그 와중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네. 그나마 좀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이어서 그러면 민주당 얘기해 보죠. 네. 사실 뭐 민주당에서 장동혁이나 김민수처럼 강한 사람은 정청래 아닙니까? 그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 이명수 의원. 이제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당 대표 정청래 당 대표께서 이제 그 인사말 하실 때 그 이번 정기국회 목표는 네. 이제 이번 우리 이제 민주당의 목표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네. 승리와 그다음에 안정성을 위한 성공적인 정부와 그리고 내란 종식이거든요. 내란 정식. 내란 정식은 테마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우리한테 불합리했던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법정들을 이제 조금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 등 이런 그 개혁 법안들을 지금 이제 이번 정기 국회 때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에 아까 우리가 장동혁 대표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쭉 들었으니까 네. 정청래는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그렇죠. 예. 수도 있어요. 정청래 뭐 학원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셨네요. 쭉 한번 정청래 어떤 사람인지 얘기 좀 해줘. 우리 이제 정청래 지금 당 대표께서는 이제 그 1989년도 그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일로 이제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네. 이제 옥살이를 하셨어요. 네. 그 뒤에 운동권 출신이고. 네,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주류 대학 출신은 아니고 네. 어디 나왔어요? 이제 건국대학교 나왔습니다. 건국대, 예. 근데 학생운동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 노사모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당선되고 나서 열린우리당 창당됐을 때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첫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정청래 당 대표께서 좀 재밌는 부분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말을 강하게 했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논란이 돼서 한 번 당선되고 좀 쉬셨다가 한 번 당선되고 좀 쉬셨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징계도 많이 받았고. 네, 징계도 그때 아마 그 여수의 주승용 의원 네. 이분을 조금 그 최고위원까지 하는. 네, 최고위원 하실 때 같이 비하를 해서 네. 당원 징계를 좀 먹었었어요. 상당히 큰 징계를.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정청래 당대표가 사선이신데 17대 당선되시고 18대 쉬고 19대 당선 그다음에 쉬고 21대 22대 이제 연속으로 당선이 되신 거죠. 퐁당퐁당으로. 네, 예. 부침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더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아니, 노력은 뭐 그러니까 근데 어떤 노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구 관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당히 일을 잘하셨어요. 이분이 19대 때 보면 발의했던 법안이 한 170건 정도 됩니다. 170건? 예. 그 상위 랭킹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제 발의는 되지만 또 물론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6건이 통과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통과가 많이 된 됐네요. 겁니다. 그러면 우정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특위 위원장들도 많이 겸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21대 때 22대 들어와서 그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탄핵 소추 담당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당 대표까지 되신 거죠. 아까 우리가 김민수 얘기했잖아요. 네.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의 롤 모델이 정청래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나 이거 뭐라고 안 할 거죠. 아니 뭐 거친 발언. 일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천부적인 감각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죠? 네, 자기 네. 존재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데는. 우리 그 이세은 네. 의원이 정청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은 당이고 집권 여당이면은 저는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좀 대립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청래 예, 대표와 대표가, 예.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이 느껴진다. 예, 갈등이 그냥 시작부터 느껴지니까 이 정치적인 욕심이 끝도 없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중도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어찌됐건 여야가 소통을 해야지만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독주를 하고 계속 패싱하는 게 사실 국민들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를 염려해서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역시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구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러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현실화돼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밖에서 점수 받을 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예, 구도를 예. 만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예, 예. 민주당을 약간 좀 그 통합에서 좀 제외시키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이 조금 약간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근데 네. 뜻은 똑같지만은 어떻게 이재명 달라요? 예, 예. 대통령은 우리 실용이나 통합을 좀 중요시 여기고 실용 통합. 항상 독단적인 것보다는 토론을 많이 해서 끌어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죠.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이재명 진짜 대통령의 스타일이시고 네네.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정청래 발음 돋보이네 당 대표는 겁박하는 스타일이죠. 겁박이 아니고 이제 약간 선명성이 좀 있죠. 투쟁하고 이런 부분 단순 명료해. 네,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고공농성하던 그 여성 근로자 찾아갔을 때 봤죠. 네. 마음은 따뜻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의 눈물을 맺지 않아요. 저는. 근데 뒤에서 만나시는 정치인분들이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메시지 자체가 너무 네. 강하니까 이거를 그냥 강성이란 이미지로밖에 이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공식적인 메시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원 중심. 네.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당권 중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약간 표가 나요. 네. 이제 서로 어떻게? 추구하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익보다는 당원이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국익이 아니고 우리 국민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까지 포섭하고 민주당 주축 세력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포섭해서 우리 전 국민이 확대되는 이런 정책을 피고 싶은 거고.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예. 근데 당 대표는 사실 그렇죠. 당을 생기는 게 먼저지. 그렇죠. 예. 그러다 집권 보니까 여당이니까 이제 정당이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받아줄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지. 왜 저희 당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장동혁 대 정청래로 다시 옵시다. 네. 아이. 어쨌든 둘 다 강대 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제로 하는 건데 어쨌든 두 당 대표가 두 당을 이끌어가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뭐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 이 두 당에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두 당이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망을 대충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싸우고 갈 것 같아요. 계속 싸우는 거는 맞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이 정권을 이제 견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투쟁하고 싸우고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또 당원분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 역할을 이제 저희 지도부에서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들은 항상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본다 이런 우리 정치적 관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그거는 20년 전에도 네, 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할 때는 민주당 항상 반대한 그런 이미지는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있었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저희가 협치할 거는 협치하고 민생을 위해서 준비할 거는 같이 협력해서 이제 좋은 더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네. 무조건 안을 하나 내면 반대만 하고 들어오면 서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이거는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면서 네. 조금씩은 양보하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청래 당 대표도 약간 강성이시지만은 지금 장동혁 대표도 강성이시잖아요. 근데 취임하시자마자 이제
저 일간을 날리셨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과연 이런 데서 우리가 협치를 할 수 있나 상황도 들리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중화시키려고 그렇죠. 이제 토론하자. 자꾸 나오자. 토론하자 하고 얘기하자. 뭐 용수회담 제안하고 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그러면 그럼 정청래하고 장동혁은 계속 강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두 분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초창기는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요? 지방선거가 저희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기획단이 각 도당마다 이제 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네. 아마 이제 추스려서 시작할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협치가 시작돼야죠. 내가 볼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 싸우죠. 더 싸워. 그렇게 예. 아니 왜냐면 예. 그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는 일단 지방선거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그 지방선거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17개 광역시장이죠. 진짜. 네.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뭔가를 얻어내고 정치하고 협치를 하려면 아마 무조건 강경 노선을 가지 않을 것 그러면 같다. 지방선거 얘기는 조금이라도 다시 하고 아까 잠깐 그 국민의힘의 강성의 기류 최민수 최고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최고 연예인을 만나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좀 강할 것 같다. 근데 우재준 청년 최고가 약간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정청래 대표한테 조금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말고 그냥 국회의원에는 그런 사람이 조금 아니요 당내에서도 어차피 저희도 뭐 최고위원 회의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다 얘기하니까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양희 의원이 계시잖아요. 우리 저희 지역구 네, 지역구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번에 이제 또 대변인 대변인 되셔가지고 예. 그래, 권양희 의원은 그런 대화나 네. 그러니까 저도 권양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들으면 스킨십이 되게 좋으신 네, 예, 예. 의원이다.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든다. 네. 정청래 상당히 부지런하시고. 예, 그럼 정청래 당대표의 강성을 좀 누구를 수 있는 게 권양희 의원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입장이 네. 저희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도 그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무 회의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업소보 같은 걸로 이제 참여는 되겠죠. 근데 대변인 자리와 이 당 대표 자리는 좀 틀린 부분이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위원장 견양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직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네, 오래 상당히 하셨죠. 오래 하셔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 정무적인 감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분이 아까 지방선거 얘기했으니까 지방선거를 두 당대표가 이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 원칙이 뭘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당원. 당원 중심. 네. 그래서 당원 평등하게 만든 1인 1표제 네. 그거 이게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설명을 되는 다시 거예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예, 예. 그 저희가 그 당 대표 선거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의원에 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권리당원 100, 대의원 100을 다 뒀을 때 그 예. 숫자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이 올라간 거죠. 대의원이 대의원 한 명이 갖고 한 약 있는 17표 정도 예, 예, 예.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정도 됐을 때 권리당원하고 숫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인 1투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우리 헌법에 나온 평등의 원칙 이런 부분들 다 수용을 해가지고 당원은 누구나 다 똑같고 그다음에 본인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존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무조건 1인 당원 1인 1투표제를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지역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인 거잖아요. 근데 맞죠? 아무래도 그렇죠? 같이 예. 대의원에 아무래도 이제 아니라, 속해 예. 있고 근데 반대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그랬던 부분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아직 의견을 개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워크숍 했다는데 이 얘기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당원 투표가 대의원이 조금 더 비중이 높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1인 1표예요? 예, 1인 1표예요. 예. 그럼
그러니까 대의원은 이제 뭐 전당대회 할 때나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지. 뭐 표는 다 1인 1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청래 아니, 당대표의 저희도 전당대회에서만 그 효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정당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저번에 1인 그러니까 17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저희는 예. 그런 게 없어요. 예. 전당대에서도 예. 전당대회. 저희는 전당대회 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결과 발표를 보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 그러니까 그 말이야. 투표할 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투표할 때는 1인 1표죠. 아 똑같아. 대의원도 한 표고 그냥 네. 일반 예, 권리당원도 한 예, 표예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지역 위원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1인 1투표로 1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지역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 대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걸 그 한 명이 17표를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권리당원이 110만 명이 있고 우리 대의원은 한 1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100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있는다는 거지 네. 이게 꼭 그 표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가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되니까 네. 표의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에 나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예. 왜냐하면 대의원 권리당원에서 대의원이 되기까지 그 사람들 당에도 노력했기 때문에 대의원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네.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고문 정도 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서운해하시죠. 예. 그동안 당을 위해서 몇십 년, 그러니까 몇십 년 나를 40년, 했는데. 뭐 50년 헌신하셨는데 근데 나한뭐 스물 몇 살짜리 나 이제 1년 네, 당비된 예, 사람이랑 예. 나랑 어떻게 똑같냐? 예. 근데 뭐 그거는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렇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갖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제가 감을 못 잡겠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우선은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전환길에 대한 어떠한 정리가 전환길과 극우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지도부의 입장이 어떤지는 봐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국민의힘 얘기 나오는 게 나도 좀 답답한 게 민주당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제가도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편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떻게 갈지를 앞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는 게 저도 답답한데 우리 이세훈 의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나와줘서.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엄 이후에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네. 당내 방귀 드시는 분들 다 색출한다니까 네. 조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색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미안하다고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뭐 백적간도에 선 사람을 내가 자꾸 붙어놓고 네.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사실 뭐 국민의힘의 상황으로서 더 얘기해도 별 상관없고 어쨌든 나중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좀 간격이 잡히면 요 주제는 지방선거 관련한 주제는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한 거는 서로 강성인 두 대표가 있어서 약간 걱정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뭐 이런 전망들을 해본 건데 자기 당 말고 상대 당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을 일부씩 하면서 마치죠. 좀 그 이명석 의원은 장동혁 대표한테 네. 예, 이세훈 의원은 정청래 대표한테 상대방 말고 당 대표한테 부탁 한번 하는 걸로.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아유, 제가 이번엔 적어왔습니다. 그랬어요? 최근 그 한국갤럽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의 당 지지율이 24%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당 대표 그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을 때 김문수 후보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50% 조금 넘었다는 건데 그렇게 따져 보면 당 지지율이 24%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다면 결국 14%거든요. 12%. 13% 그러니까 정도. 이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당은 이제 종교가 아닙니다. 제발 종교적인 좀 요즘 생각을 자꾸 접고 국민의힘을 종교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지방 승리와 좀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당 대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 뭐 저는 청청래 대표님께서 악수는 사랑과 하는 거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선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언들도 좀 많이 용서가 되는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당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리더로서의 조금 발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2주 정도 넘었죠.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더 우리 그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좀 리더로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저는 좀 그러면서 좀 국민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국민에게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보수도 좀 설득할 수 있는 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 두 분도 못하는 걸 우리 순천에서 이재에서 두 분 데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힘들어요. 근데 끝나기 전에 우리 한동훈 대표랑은 통화를 해보셨어요? 장동욱 대표 된 후에 통화 못 해보셨어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하고 김근식 예. 제가 그렇게 김근식 최고위원이 되길 바랬는데 안타깝게 떨어진 5위한 김근식 네. 후보님. 후보님은 뭘 하시던가요? 뭐 후보님께서 지금 좀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 차이가 1,3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너무 아깝게 났었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김근식 후보가 당연히 입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서 저도 사실 충격이 컸었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오늘 라디오 방송을 이제 CBS 라디오 방송 나와야 되는데 CBS 김현정 뉴스에 안 나오셨어요. 오늘도 안 나오셔가지고 좀 이제 한 일주일 넘었으니까 한번 이제 연락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목소리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제 다시 활동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응원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근식 후보는 김현정 뉴스에서 이세훈 의원은 네. 전날 CBS 그래서 이재에서 계속 뵙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석 도의원, 이세훈 순천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